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요즘 볕도 강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피부 화상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서는요. 수박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부터 다이어트법까지 자세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덥다 보니까 냉방병으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제가 증인입니다. 감기가 지금 걸렸는데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먼저 연예가 핫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터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열애설 후 행사 동반 참석한 스타들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정말 뜨거운 이슈였던 두 분, 바로 그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탑스타 강동원 씨와 한효주 씨 소식인데요. 지난 8일 오전이었죠. SNS상에서 이 강동원, 한효주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뭐 강동원, 한효주 그야말로 우리나라 연예계 또 특히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인데 이 두 사람의 열애설에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특히 그 소속사 측에서 각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강동원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효주 씨는 다른 영화 미팅 때문에 미국을 왔다가 일정이 겹치면서 만나게 됐고 지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효주 씨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각각 미국의 다른 일정 때문에 갔지만 일정이 겹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SNS상에서는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목격담들도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들은 많이 없어서 약간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에 탑스타들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나요? 열애설이 사실은 뭐 강동원 씨, 한효주 씨 둘을 얘기하진 못했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두 분 다 워낙 그 좀 뭐랄까요? 신비주의라 그럴까요? 사생활이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열애설이 나오자마자 서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남녀 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 연예계 관계자들도 이들을 주목하게 됐는데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이죠. 강동원 씨, 한효주 씨가 함께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레드카페 쇼케이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연예계 관계자들, 기자들, 팬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영화 상영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홍보사 측에서 미리 좀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질문만 받습니다라는 공지가 나왔고 그리고 기자들이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손을 먼저 들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를 건네기 전에 미리 어떤 질문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어떤 질문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 자리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나요? 두 사람 일단 거기에 많은 팬들도 자리했었기 때문에요. 열애설 때문에 위축이 된다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많이 친했던 사이였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열애설 때문에 굳이 뭐 어색하거나 서로 떨어져서 선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팬들과도 같이 뭐 사진도 찍어주고 또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한효주 씨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려하면서 의자도 빼주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열애설 때문에 뭐 어색하거나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찍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그 강효주입니다. 강동원 씨와 한효주 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상한데요? 그런가요? 제가 뭔가 또 이게 약간의 팁을 드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실수입니다. 강동원 씨, 한효주 씨가 계속해서 이 주목을 받는 게 연이어서 영화에 캐스팅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사실 그
영화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들 중에 연이어서 이렇게 함께 영화를 출연하는 남녀 배우들이 잘 없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골든 슬럼버라는 영화에서 그 주연을 했었죠. 서로가 또 대학 시절에 애틋한 첫사랑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일랑이라는 영화까지 이어서 주연을 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두 분 다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맞아요. 이 스크린 속에서 모습이 바깥에서도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이 팬들은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캐스팅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인랑이라는 영화가 2013년에 제작이 들어가게 됐는데 기획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강동원 씨는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고요. 근데 여성 캐릭터,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인 여배우로 할까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유명 배우로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그 캐릭터를 잘 구현해낼 수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맞는 배우를 찾다 보니까 결국 한효주 씨에게 시나리오가 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애설을 극구 부인함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송송 커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송중기, 송혜교 씨도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두 사람, 송송 커플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결혼 단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동원, 한효주 씨도 그런 경우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증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뭐 아닐 겁니다. 아닐 텐데 남녀 관계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송송 커플 이야기가 강한 커플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강 커플. 한강 커플. 강한. 네. 자, 뭐 저희는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가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힘든 가정사 눈물 고백한 스타입니다. 이번 아이템의 주인공은요,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 당시에 아이유라고 해도 무방한 혜은이 씨 이야기입니다. 혜은이 씨 그때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렸잖아요. 1975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를 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는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 다 아시죠? 그럼요. 노래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플레이가 될까요? 네. 바로 이 노래죠. 제가 감기만 알았으면 따라하는 리메이크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가수들이 또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이 혜은이 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청량하고 밝고 또 꾀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게다가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도 굉장히 큰 눈 그리고 작은 얼굴로 귀염귀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여동생으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었죠. 예, 그런 혜은이 씨가 힘든 가정사를 고백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연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종종 이 방송 통해서 그 과거 연예인들의 힘든 과정사들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 집안의 빚 때문이었다 그러잖아요. 혜은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큰 그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해요. 19살에 혜은이 씨가 데뷔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소처럼 일만 한 거죠. 일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 예전엔 야간 업소들 그 야간에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잠을 못 자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혜연이 씨가 올해 64시거든요. 그래요? 64시인데 부산에 가서 광안대교라는 곳을 최근에 직접 눈으로 보셨대요. 부산을 자주 갔지만 일만 하러 갔었기 때문에 즐길 여유가 없었네요. 그렇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차 안에 실려갔다가 행사 하나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음 스케줄 가고 그런 일정만 하시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예전에 노래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혜은이 씨가 어린 시절에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일을 했다면 결혼 후에는
딸을 위해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노래와 딸의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사실 혜은이 씨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현재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젠 갈라서게 되면서 딸 아이와도 좀 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살지 못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녹음을 했던 노래가 비가라는 노래였는데 슬픈 노래. 네, 그래서 눈물이 너무나도 나고 감정이 복받쳐서 제대로 녹음을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그만둘까라고 고민도 했었지만 혹시나 딸이 내 얼굴을 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딸을 못 만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딸을 다행히 찾았습니다. 예, 딸을 찾았는데 하지만 다시 만나기까지 세월이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끌었겠습니까? 지금은 만났으니까 그 슬픈 노래 비가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혜은이 씨와 딸의 어떤 그 만남에 있어서 노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노래 네. 활동이. 그런데 지금의 남편인 김동현 씨를 만났을 때에도 노래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김동현 씨는 배우신데 네. 어떻게 노래를 통해서 만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밤에. 그런데 그때에 혜은이 씨의 다음 순서로 김동현 씨가 무대를 갔었던 거예요. 그런 인연이. 근데 이 두 사람은 물론 방송을 통해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이때 그 행사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이때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결국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랬었군요. 결국 행사가 연결이 됐네요. 네. 근데 과거에 그 배우 김동현 씨 200억 빚이 있다라는 그런 시련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방송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는 얘기인데 김동현 씨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200억의 빚이 생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혜은이 씨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200억의 빚 때문에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겠죠. 전국 팔도 뭐 안 가는 곳 없이 돈이 된다는 곳은 다 갔다고 하는데 정말 악착같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빚으로 인해서 뭐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너무 비참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10년 동안 일한 결과 지금은 그 빚을 거의 다 갚아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정말 삶의 대부분을 빚에 시달리면서 사신 것 같은데 이제는 빚도 갚고 네네. 딸도 만나셨는데 최근 근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혜은이 씨가 음악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면서 과거의 추억에 잠겼던 많은 팬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침샘 폭발 아유. 먹방 스타들입니다. 네, 사실 먹방, 먹는 방송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먹방이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들이 아주 개성 있는 먹방으로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타들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스타는요,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죠. 바로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이영자 씨가 소개하는 맛집은 저도 다 한번 일일이 찾아가 보고 싶은 게 맛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맞아요. 먹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진짜 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맞아요.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 게 있는가 하면 이영자 씨는 맛 표현이 맞아요.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싶을 정도로 진정성이 일단 담겨 있고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뭐랄까요? 생생하면서 또 맛을 진짜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맛집을 소개하는 것도 뭔가 기존에 있었던 맛집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그러니까요. 최고의 맛집으로 등극시키는가 하면 그리고 사실은 방송에 나왔던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살던 동네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그런 숨어있는 맛집을 또 소개해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이영자 씨가 맛집 발굴하면서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맛 표현에 있어서 이 음식이 얼만큼 맛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떠한 식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들고 셰프의 마음까지. 네, 운영하는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편하게 음미할 수 있는 이 시간대가 언제인지까지 그렇죠. 네. 굉장히
굉장히 음식과 관련한 정보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식에 있어서는 어떤 철학가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영자 씨를 평가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도 먹방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먹방은 약간 모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이영자 씨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역발상 먹방, 상상 먹방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메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아. 예, 오골계란 다이어트입니다. 오골계의 계란, 초란을 예. 먹는 건데 이게 스케일이 남달라요. 하루의 식사량으로 준비하는 게 오골계 초란 50개입니다. 예, 50개. 와. 예. 근데 뭐 하루 종일 먹는 양이지만 네. 두 판은 매니저의 몫이 된다고 해요. 네. 계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깨서 소금 찍어 먹는 게 다인데 이영자 씨 특유의 음식에 대한 설명, 맛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뭐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다이어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역발상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신개념이 생긴 겁니다. 아니, 먹다 보면 내가 오골개인지 먹는 게 오골개인지 모를 지경일 네.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사실 먹고 싶은 종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한이 두다 보니까. 근데 이영자 씨가 그래서 선택한 것은요. 상상 먹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음식을 먹고 맛보고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그 음식의 냄새를 상상하는 거죠. 상상으로 먹으면서 예전에 먹어봤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땠는가를 매니저에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마치 내가 지금 먹는 듯한 그런 맛을 표현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맛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직접 먹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들도 그 상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침이 도는 굉장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야, 저는 근데 저 오골계 초란을 어디서 저만큼 많이 구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매니저 송성호 씨와 동반 광고 촬영을 했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광고 촬영 이후에 또 훈훈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대단해요. 송성호 씨, 이영자 씨랑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미지가 하나 생겼죠. 이영자 씨의 먹바타라는 맞아요. 닉네임도 생기고 이미지도 생겼는데 이영자 씨가 어떤 음식을 설명할 때마다 그 설명에 걸맞게 네. 이 송성호 매니저가 먹으면서 시청자들의 식욕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CF 찍었다는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CF 촬영 현장에서 이영자 씨가 계속 이 매니저를 챙기면서요. 뭐 외모를 칭찬해주고 또 남다른 애정들을 계속 표현을 했는데 그 옷 매무새 다듬어주고 이러는 모습이 오히려 이영자 씨가 매니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매니저 송성호 씨도 촬영 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촬영이었다라고 하면서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는데 하지만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웠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영자 씨도 그렇고 송성호 매니저도 그렇고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추억 중에 하나를 그러네요. 이번에 얻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훈훈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광고를 찍었는데요, 두 사람이. 예. 광고를 찍었는데 광고 모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비. 개런티를 전부 거기에다가 이영자 씨가 개인 사비까지 보태서 야. 장애아동 치료비에 전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훌륭하네. 굉장한 네. 일이죠.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은 뭐 바랄 것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먹방 스타는 누군가요?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먹방으로 방송에 출연한 게 단 2번밖에 안 돼요. 단 2번밖에 안 되고 먹었던 음식도 딱 3가지 종류인데 네. 지금 그야말로 최고로 핫한 누구예요? 먹방 스타가 됐습니다. 마마무의 멤버 화사 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곱창. 야, 이분 최고입니다, 최고. 엄청나더군요. 네. 집에서 그렇게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하고 어딜 가나 했더니 맞아요. 곱창집을 가서 혼곱창을 해요. 혼자서 곱창을 드시는데 그렇게 맛있게 낮 시간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곱창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방송에서 보여줬던 게 또 대박이었습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 시험에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나서 배달 앱 통해 가지고 간장게장을 시켜요. 간장게장과 함께 또 어머님이 주셨다는 그 김 부각을 아삭아삭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시켰고 안방 극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네. 자, 마지막 먹방 스타. 누구죠? 마지막 먹방 스타는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먹방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배우 신현준 씨 이야기입니다. 예, 신현준 씨 먹방 어떤 게 특이한가요? 앞서서 이영자 씨는 뭐 상상 먹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현준 씨는요 중독 먹방이에요. 중독 먹방. 같은 음식만 계속 드시는 겁니다. 신현준 씨가 즐겨 먹는 음식은 청국장인데요. 삼시세끼를 청국장으로 먹는 것도 모자라서 청국장 환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가 청국장집 딸에게 장가를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청국장에 대한 사랑을 어마무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먹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영양제 종류가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슈퍼푸드 스필출리나 오메가3 비타민 C 뭐 이런 거를 쭉 드시는데 예쁜 영양제 좋아하시고요. 영양제 맞아요. 때문에 약장까지 마련하셨다는데 신현준 씨 굉장히 독특한 먹방의 선구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예쁜 약을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에 있어서 약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기능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디자인까지. 그렇죠.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약을 들고 다닐 때 약에 엣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형형색색 그 모양이 너무나도 예쁘대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뭐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자, 연예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뷰티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최인지미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유현주 뷰티 디렉터 그리고 장미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들어 가장 덥다라고 하더군요. 네, 폭염 너무 더워요. 경보가 내려졌고. 네. 야,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휴가도 많이 가실 텐데 이 휴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도 많이 신경 쓴다고 하죠. 바로 다이어트죠.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어떠세요? 죽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다이어트인데 네. 효과가 없어요. 네, 정말 올해는 기필코 네, 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나도 해수욕장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네. 다이어트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법 오늘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준비된 것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익었네요. 여름에 많이 먹긴 하는데 저걸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달하고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던 수박이 네. 다이어트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박 그냥 여름에 먹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많이 신기합니다. 먹는 자, 그래서 네. 수박의 효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준비가 됐는데 한번 네. 보죠. 네. 첫 번째, 살을 첫 없게 번째는요? 해준다요? 염증. 염증이군요. 없애준다고 합니다. 네. 네. 수박과 염증 되게 의외의 조합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수박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박이 빨갛게 보이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네. 근데 이 리코펜이 항염 효과, 항균 효과,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날씨 더워지고 덥고 스트레스 받고 뭐 병에 걸리고 하다 보면 세포가 손상이 되는데 이러한 세포의 손상을 회복시켜주고 만성 염증을 예방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식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매년 여름마다 수박을 먹으면서도 참 몰랐던 사실인데 수박에 포함된 비타민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수박에는 또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근육을 움직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콜린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이러한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 눈에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네, 되게 네. 이것도 의외의 조합인데요. 이제 3대 실명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당뇨에 의한 당뇨 망막증, 네.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하나가 녹내장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수박을 먹었을 때 눈의 산화가 늦춰지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수박을 먹기만 했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수박에게 박수를 보내야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 다음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뭐에 효과적일까요? 삶의 효과. 자, 다이어트! 네, 드디어 나왔네.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네, 사실 되게 헷갈려요. 이게 워낙 달잖아요. 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헷갈리는데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어떠세요? 되게 배부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뒤이어서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칼로리만 놓고 봤을 때도 네. 많이 드시는 뭐 수박이라든지 바나나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100g당 칼로리를 보시면 오. 바나나가 92, 네. 사과가 57인데 반해서 네. 수박은 31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쵸. 안 되네요. 그래서 훨씬 더 큰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는 낮은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예. 수박이 달리 보여요. 예. 또 게다가 최근에는 빅뱅의 승리 씨가 또 수박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수박 다이어트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박은 이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수박에 있는 수분들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섭취하는데 이제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다이어트 이외에도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잘 못 가세요.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과 섬유질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비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른들이 좋은 과일이 네. 수박인데 맞아요. 우리 쌍둥이는 15개월인데 왜 이렇게 수박을 좋아해요? 맛있죠? 잠깐 세우시라고. 네. 뭐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수박 드실 때 다들 씨 드시나요? 버리죠. 씨부터 당연히 제거하잖아요. 그쵸. 이제 엄마들이 주실 때 씨 보통 발라서 그래요. 주시거나 그렇죠. 씨 먹으면 딱 그대로 또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먹다가 그냥 태태태 다 뱉게 되는데 네. 사실은 수박 씨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수박은 정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음식인데요. 이제 수박 씨에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리놀렌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붉은색을 낸다고 말씀드린 리코펜이라는 성분도 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있고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동맥벽의 경직도를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예, 고지혈증인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 정말 네.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버릴 게 없는 과일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은 네. 한번 볼까요? 자, 뭐에 또 효과적일까요? 예, 짜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기가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너무 모르고 먹었는데. 아니, 뭐 어떤 성분 때문에 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네.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은 어떻게 보면 피부 미인의 대명사잖아요. 아, 비타민. 제일 좋아하는 내 성분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게 수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피부가 탈수되면서 되게 칙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기 일쑤인데 네. 이제 보습을 해줌으로써 이제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뇨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에 의해서 콜라겐이 재생되기 때문에 네. 피부의 탄력이 올라가고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효과를 통해서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 뭐 이런 손톱, 발톱의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역할이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리코펜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네. 대표적인 항노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여름에 자외선에 그을리잖아요. 네. 이런 노화 과정을 되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수박협회랑 관련 얘기가 전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많이 먹으면 사실 많이 먹어서 나쁠 거는 없는데요. 네. 이제 수박만 놓고 보면 이제 많이 먹었을 때 화장실 좀 자주 가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요. 수박 씨도 사실은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수박 씨에는 이제 일정 성분이 있는데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어떤 거냐면 약간 쓴맛을 내면서 오이나 이런 데 포함이 돼서 이제 외부 해충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많이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박은 아무래도 이게 달달한 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박의 당도가 10.34 브릭스가 돼요. 그래서 오. 일반적으로 수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포도 그리고 또 단 거 참외 이런 애들에 비해서 당도는 낮지만 네.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 수치가 53.5로 가장 높네요. 높습니다. 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네. 식간이나 식전에 생과 한 쪽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박 과육은 많이 먹는데 네. 사실 수박 씨하고 요 겉부분 이 부분은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 대한 활용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죠. 네. 두 분 좀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불 있는 대로 네. 하시죠. 네. 네, 그 전에 먼저 아까 수박 씨가 콜레스테롤 함유가 높다고 하셨는데 먼저 수박 씨의 효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17년도에 영국 텔레그래프지에서 선정한 5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가 수박씨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수박씨 자체가 음식의 슈퍼푸드로 선정된다는 와. 것도 되게 의외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슈퍼푸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리놀렌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네. 거기에 이제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뇨작용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이제 신장 결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성분에 의해서 요도간의 이제 액티비티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염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네, 성분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수박 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효자인 수박. 네. 이 수박을 가지고 음료와 팩, 미스트까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현주 디렉터 옷이 좀 덜 익은 수박색, 그죠? 저는 완전히 씨가 잘 익은 잘 익은 수박색, 그죠? 수박색. 예, 어우 맞췄어 오늘은. 자, 그러면 수박 즙부터. 네, 해보나요? 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수박 씨를 이용한 음료를 먼저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시로 음료를요? 네, 일단은 수박 씨를 준비해 주시는데 수박 씨는 갈아주세요. 아.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네. 넣고 네.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갈아서. 갈아서 네. 꼭 갈아서 네. 이제 물에 끓는 물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은 다음에 네. 우리가 지금 불을 네. 켜진 않았는데. 네, 불을 켜서 자, 끓이라는 얘기죠? 네, 네. 30분 정도를 푹 끓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수박씨에서 이제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오고요. 아. 그다음 다음에 네. 식힌 다음에 바로 병에 담아서 드시기만 그 하면 물을? 돼요. 그 물을 차처럼 드시면 돼요. 제가 그냥 우리 간단하네. 보리차 끓이듯이. 네, 근데 맞아요. 보리 대신에 지금 수박 씨를 갈아서 넣은 네. 것뿐이에요. 네. 오, 지천에 남아도는 게 수박 씨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어우, 세상에. 수박 씨가 남성들한테도 좋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끓인 물이 있죠? 네. 한번 제가 드셔보세요. 마셔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끓인 어떤 의미로 좋다는 수박 건지 잘 씨. 모르겠지만. 네. 차를 준비해 왔고요. 네. 그 저도 수박 한번, 씨 네, 안에는 제가- 알기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남성들한테 좋은 건데요. 네. 이제 알기닌이라는 성분이 간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남성의 정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그래요? 됩니다. 어? 네. 어떠신가요? 신기하네요. 맛이 어떠세요? 수박 맛이 약간 나요. 신데. 약간 네 향이 또 수박 향이 네. 나죠. 네. 저는 씨앗이다 보니까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혀. 또 여기서 씨앗이 중요한 이유가 알기닌이라는 성분이 과육이랑 씨를 비교를 했을 때 네. 그 씨의 73배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과육을 드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씨를 드시는 게 알기닌 섭취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성미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약간 아주 흐린 숭늉 먹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향이 나잖아요, 수박 향이. 예, 약간 그 숭늉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고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겠고 네, 시원하게 드셔도 돼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보통 왜 약을 먹을 땐 뭐 이렇게 조심해라. 우리가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먹는 거니까 네네.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조심하실 건 없는데 이제 가장 좋게 드시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한 잔을 드시고 30분 뒤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매주 이틀간 연속으로 드시면은 훨씬 효과가 좋고요.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네. 너무 많이 드시면 뭐든지. 네,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드실 때 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설탕이라든지 네네. 인공 감미료를 안 넣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혹시- 설탕 넣으면 도로 아미타불이죠. 그렇죠. 도라미타불이네. 그리고 또 수박씨 맛있는데.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삼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실 이럴 때는 드실 어떨까요? 때 뱉기 귀찮아서 그냥 먹기는 하는데 그 네. 식감 때문에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꼭 씹어서 드셔야지 소화장애 없이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뭘 먹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먹어도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수박 껍질은 어떤 요거가 있죠? 네. 네, 일단은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수박 껍질에도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외선에 우리 피부 네. 굉장히 많이 지치잖아요. 음. 그런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줄 수 있고 네. 재생 효과까지 있어서 수박 껍질은 자외선에 이제 열받은 피부들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이 껍질로 뭐 김치를 담가 먹기도 맞아, 맞아. 하고 깍두기처럼. 예, 네. 뭐 그렇게 담가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피부에 양보할 거죠? 뭐 어떤 식으로 양보할 네, 거예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수박 흰살, 속살 부분을 네. 제가 팩을 만들 거예요. 아. 저렇게 해놓으니까 꼭 오이 같네요. 거의. 그렇죠. 그쵸. 네. 향도 오이랑 네. 비슷해요. 음. 일단은 이 수박 껍질 팩과 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 시트 준비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박 껍질 하얀 속살 부분을 네. 강판에 갈아 주세요. 네. 강판에. 이렇게 수박은 다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맞아요.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네. 쓰레기도 많이 줄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강판에 갈아 주시게 되면 네. 네. 항상 느끼는 네. 올 건데 여름에는 간판이 수박 꼭 필요해. 껍질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네. 자, 그래서 즙이 나옵니다. 진짜 무슨 꼭 오이 간 것처럼 맞아요. 그죠? 향도 네. 좀 비슷해요.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여기다가 네. 조금 더 보습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꿀을 넣어주셔도 꿀. 돼요. 네. 저는 보습을 꿀을 같이 원하면. 넣을게요. 네. 이제 수박즙 하면은 그 과육에서 나오는 핑크색 즙만 생각했었는데 네, 맞아요. 껍질에도 이렇게 수분이 많다는 네, 게 굉장히 처음, 많아요. 네, 놀랍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트지를 음. 섞어준 다음에 아유, 섞는 건 절 시키세요. 네. 하찮은 건 제가 꿀을 할게요. 넣어야 네. 조금 점성이 올라가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즙만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워터리 흘러내릴 때문에 네. 이제 뭐 요거트라든지 꿀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점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습에도 더 좋은 거죠. 훨씬 예, 좋죠. 하나만 네. 쓰는 것보다 이제 두 개 쓰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렇게, 적셔요. 네, 바로 적신 다음에 네. 이 적신 시트지를 아,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대로 피부에 붙여주시면 간단해서 돼요. 좋다. 제가 그죠? 한번 네. 붙여드릴게요. 네. 일단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우리 모델은 무슨 복이야 그래. 꿀까지 듬뿍 넣어서요. 그러니까 네. 꿀까지 넣어서 이렇게 바로 네. 바로 그냥 얼굴에다가. 붙이면 와. 네, 바로 더 이뻐지겠어요 우리 모델분은. 이렇게 음.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리고 네.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보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꿀을 그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한 번 더, 한 번 이렇게 더. 하면 정말 시중에 판매하는 팩 못지않게 그럼 촉촉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눈가에는 특히나 보습을 더 잘 주시면 좋아요. 뭐 이 시트지는 많이 파니까. 네, 그죠? 너무나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자, 수박 껍질 팩 어떤 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름에 피부가 늙는 이유가 열과 자외선 예.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열받은 피부를 식혀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쿨링 진정 효과와 더불어서 여름에는 왜 피부 칙칙해지고 붉어지고 색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특히 여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거 집에서만 할 수 있고 밖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팩 같은 경우는 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유현주씨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이분은 다 준비했어요. 안팎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했어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팩은 집에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진정시킬 수 있는 촉촉한 미스트를 미스트. 제가 아. 준비해봤습니다. 네, 똑같이 네. 수박 껍질과 이번엔 레몬즙 같이 준비해볼게요. 아, 이번에는 레몬즙이 들어가네요. 이제 제가 수박 껍질을 아까 이제 즙을 낸 거를 네. 강판에 제가 갈아서. 강판에 갈아서 똑같이 네. 이제
넣어주시고요. 비율은 레몬즙과 수박 껍질즙은 수박 껍질즙이 10, 네. 레몬즙이 1, 10대 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바꾸면 안 될 것 너무 같아요. 많이 넣으면 시니까. 너무 시기도 하고 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성이 강하니까. 네, 맞아요. 10대 1 비율을 꼭 지켜주시고요. 네. 제가 레몬즙도 같이 살짝만 살짝만 넣는군요. 넣어서 네, 이제 또 저. 네, 죠 저어서 그건 본인이 하세요. 네, 네, 다 네.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빈 공병에다가 빈 빈병에다가. 네, 네.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 아니 여태 해서. 너무 돈 주고 샀는데 이분한테 오면 너무 간단해요. 아, 레몬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럼 레몬도 너무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수박 있고. 껍질이야 뭐 네, 흔하니까. 네, 남아도는 너무 흔하니까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수박 촉촉 미스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혹시 느낌이 어떤지. 네. 자, 흔들어서. 예. 아우 좋다. 향은 어때요? 향이는 약간 수박 향이 나요. 레몬 향은 안 나요? 레몬을 조금 넣었으니까. 예. 어.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손에만 발랐는데도. 그리고 다 우리가 먹는 게 들어갔으니까 순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혀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또 피부 진정도 굉장히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오래 뿌리시는 거 아닌가요? 나 호강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보관하는 것도 보관이 또 문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요? 방부제라든지 이런 게 따로 들어가지 예. 않기 때문에 네. 냉장 온도에서 음. 3일 정도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 또 이제 장기간 이제 보관해서 쓰시기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팩은 아까 네. 이거 똑같이 15분 정도 네. 하셔야 되나요? 네, 팩은 15분 정도 네. 해주셔도 되고 한 20분 정도 해주셔도 돼요. 자, 수분이기 때문에 네, 피부에 이제 흡수될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수박 껍질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수박이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면서요?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 네, 예. 사실 수박을 먹어서 입냄새가 제거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이제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발음이 어렵네요. 이 성분이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내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취를 유발하는 균을 이제 구강 세균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이제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입냄새가 안 네. 난다 그래도 수박 껍질을 통째로 먹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차나 네. 아니 무슨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네. 고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자기가 수박 그렇죠. 껍질을 먹고 있으면 네. 좀 슬플 것 같아. 그렇죠. 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좀 더 우아하게 구강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박 껍질을 이용하는데 수박 껍질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네. 한 2-30분 정도 물에 푹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러난 물을 식힌 다음에 이제 차처럼 우아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수박이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 또 네. 차나 물로 마시기에도 좋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수박을 활용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박 껍질 팩 그리고 수박 미스트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언젠가 너와 나 조각이면 늘어가 파티를 여기로 약속 Yeah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은빛 모래알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1, 2, 3 let's go 저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another way Let's dance another way Yeah 1, 2, 3 let's go 저 바다 넘어 들릴 듯 소리 질러 Let's dance another way 야, 정말 수박에게 박수를. 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여름에 맛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먹죠. 네, 그러니까 네. 수박은 정말 좋은 게 정말 드시는 것만으로도 염증도 예방해주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죠, 또 치매 예방도 해주죠, 다이어트 입냄새 예방까지. 없애주죠.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제 수박 드실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수박 씨도 조금 챙겨서 드시고요. 다만 많이만 드시지 마시고 수박 씨와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챙기셔서 네, 전신적인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폭염인데요. 이런 폭염 속에서도 1시간 대기하는 거는 기본일 정도로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 자만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맛집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부산 광안리. 이곳의 숨은 맛집을 지금 소개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야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오매불망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 부산 강을 왔으면 여기 와야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먹는 거죠. 폭염도 견뎌가며 기다렸다는데요.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문전성시. 불맛쌈전 4인분 주세요. 불맛쌈전 주세요. 불맛쌈전이요. 어떤 거요? 불맛쌈전. 좀 이따 나오는 거 보시면 알아요. 오늘의 주인공 불맛쌈전 등장이요. 손님 식탁 위에서 매력 발산할 차례. 끝도 없이 올라가는 주 메뉴와 반찬들. 이 푸짐한 한상이 1인당 단돈 9,000원. 먼저 불향 솔솔 풍기며 잘 구워진 석쇠 불고기가 선발로 나서주고요. 느끼한 맛을 한 방에 잡아주는 구원투수 메밀 막국수와 색색이 고운 색깔 자랑하는 메밀전까지. 불고기, 막국수, 메밀전이 합쳐진 일명 불막쌈전. 한국에는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대박이네, 대박. 진짜 대박이네. 과연 그 맛도 대단할지. 불막쌈전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 집은 특이하게 상추 대신 메밀전을 쌈으로 사용합니다. 메밀전에 불고기와 막국수를 올리면 완성. 이게 한 입에 다 들어가나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있는 힘껏 한 입 크게 벌려주면 게임 오버. 말할 시간도 아깝다. 먹고 또 먹고. 오직 기다린 자만이 맛보는 황홀한 순간입니다. 김밥하고 라면밖에 못 먹어요. 9,000원에. 여기 와서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어디서 먹어? 은근한 불향하고 또 이 메밀 맛하고 또 야채하고 굉장히 버무려져가지고 어우 맛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아주 좋아요. 불맛쌈전 4개. 불막쌈전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불막쌈전 창시자 불막쌈전의 아빠 되겠습니다. 궁극의 맛을 위해 달려왔다. 허영원 대표. 뜨거운 석쇠 위에서 불향 제대로 입혀지는 석쇠 불고기. 지친 입맛 돋우는 새콤한 메밀 막국수에 고소한 메밀전까지. 아직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게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렴하게 많이 드리고자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기운을 주는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한 대표. 재료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손질해야 식성이 풀린답니다. 지금 이게 저희 불막쌈전의 메인인 불고기용 목전지 부위입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감 자체로 봤을 때도 부담 없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부위가 목전지가 되겠습니다. 불고기 맛을 더해줄 양념을 만들 차례. 각종 과일과 채소를 넣고 갈아준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양념이에요. 숙성 과정을 거쳐야 마늘 특유의 쓴맛이 사라져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고기의 양념이 쏙쏙 배도록 잘 섞어주는데요. 하루 숙성을 시키고 나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고기의 식감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잡내도 완벽히 제거된답니다. 불고기는 뜨겁게 달궈진 석쇠에서 재빠르게 구워야 타지 않고 불맛을 입힐 수 있다는데요. 더운 여름 불 앞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야 했던 손님들을 위한 작은 배려랍니다. 이 집의 비밀 명기가 따로 있으니 바로 메밀 막국수.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살살 나오는데요. 이 집 막국수는 처음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 메뉴랍니다. 어때요? 먹지만 말고 말 좀 해보셔요. 대박. 전혀 부담이 없고 집에서도 한 번씩 끓여 먹긴 하는데 이런 맛이 안 나서 저희는 이거 먹으러 한 번씩 옵니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도정한 메밀 가루를 받아 직접 반죽으로 만들어 면을 뽑는다는데요. 메밀 막국수가 맛있는 이유
메밀 함유량이 87%짜리입니다. 예부터 메밀은 대표적인 여름 음식으로 위장에 덥고 습한 기운을 몰아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드셔도 소화도 잘 되고 메밀 특유의 그 향을 느끼면서 드시면 이제 건강 음식이 되겠죠. 메밀면은 주문 즉시 뽑기 시작한다는데요. 미리 면을 뽑아놓으면 수분이 날아가 쫄깃한 식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막국수에 들어가는 육수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고소한 메밀전에도 대표의 남다른 노력이 들어간다는데요. 비트와 치자를 우린 물에 메밀 가루를 넣어 천연의 고운 색을 입힙니다. 어느 것 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는데요. 이야, 고소한 메밀전 향이 느껴지시나요? 비록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손님들이 먼저 그의 노력을 알아봐주기에 뜨거운 불 앞에서도 신바람이 난다는 대표. 드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저렴하게, 푸짐하게,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힘을 내셔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고객분들을 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싸다고 맛이 없다는 편견은 버려라.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과 맛까지 맛을 향한 고집이 만들어낸 최상의 조합 불맛삼전. 궁극의 맛을 향한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알고 보면 쓸모있는 재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쓸재정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밖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이런 실내에서도 에어컨이 없으면 그렇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요. 정말 작년에도 이 정도로 더웠나 싶을 정도로 많이 더운 날씨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저희가 에어컨을 많이 쓰시는데요. 자, 이런 에어컨 사용이 폭탄 요금 고지서로 또 날라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잘 방법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일상생활을 놓치고 있는 네, 것들을 네. 좀 챙기시게 될 경우에 네. 에어컨을 좀 더 여유 있게 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18형형, 뭐 한 20평형 때 요즘 나오고 있는 인버터형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버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요 에어컨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주택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3단계의 3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틀더라도 저 두 번째 구간 월 200에서 400kW 밑으로 써야만 우리가 현명한 소비가 돼요. 왜냐하면 저 때까지 2단계까지만 막으면 한 월 4만 원대에서 전기요금을 막을 수가 있는데 네. 3단계 월 4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월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2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전략을 짜고 에어컨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2단계에서 끝날 이제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요. 일단은 이제 희망 온도는 26도로 맞춰놔라. 26도.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요. 26도로 쭉 맞춰놓은 다음에 장시간을 켜놓고 네.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데 요즘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일단 틀어놓은 것이 껐다 꼈다 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26도로 맞춰놓은 다음에는 매일 8시간까지도 틀 수 있게 되고요. 24도까지 좀 더 시원하게 할 경우에도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까지는 틀어도 2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죠. 예, 그렇다면 가장 더운 시간에 우리가 에어컨을 쭉 켜놓고 그 외 시간에는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한 그 26도에 8시간, 24도에 뭐 5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틀었을 때고 이제 벽걸이라든가 이런 걸 더 틀었을 땐 떨어지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똑똑한 사용법, 방금 우리 최정 앵커가 얘기했지만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는 겁니다. 선풍기는 아무리 오래 틀어도 우리 전기료 부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요즘에 선풍기가 그래서 불티나게 팔린대잖아요. 네, 에어컨을 틀 때 항상 선풍기를 함께 틀어라.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팁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 틀 때 바로 강하게 초강력으로 틀어버리는 터보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대 풍향도 세게 하면서 일단은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온도에 도달했을 때
풍향을 약풍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설정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설정 온도 처음에 막 18도, 19도 해버리면은요. 과부하가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절하게 26도로 맞춰놓고서 버티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우리가 온도를 만약에 더 낮추고 할 때 1도 낮출 때마다 부하가 걸려서 뭐 4% 5%씩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은 설정 온도 26도까지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그 됩니다. 26도로 맞추고 터보를 네, 처음에 확 틀어놓고 일단은 온도가 26도에 떨어졌다. 네네. 그럴 때는 약풍으로 놓고요. 바로 끄지 말고 쭉 놔두게 되면 요즘 인버터용은 처음에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일정 부분이 되면은 정속 운전을 하게 되면서 더 오히려 전력량이 소비 전력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뿐만 아니라 에어컨 필터 청소만 제대로 해도 또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팁인데요. 우리 자동차 에어컨과 똑같습니다. 이 필터 청소가 거의 생명인데 필터 청소만 잘해도 월 10kW 이상을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성능을 크게 높일 수가 있는데 저 이 필터에 먼지가 껴버리면은 냉방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력을 해도 덜 시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하냐? 설명서 같은 데 보시면은 청소 비법이 다 나오고 설명서 잊어버렸다. 인터넷에 보시면 돼요. 네네. 저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솔과 세정제로 딱 분리를 해서 닦은 다음에 바싹 말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에 열을 줄여야 되겠죠. 네. 블라인드 항상 쳐야 되고 예, 커튼 해야 되고 뭐 밥솥 같은 것도 꺼놓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는 열기를 일단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거 뭐 해도 되겠어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아서 우리가 계속 틀게 되면 네네. 2단계에서 막을 네. 수가 있다. 이게 생명입니다. 네, 오늘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에어컨 키는 것도 이제 폭염 때문일 텐데 네.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이라고 결론 내렸네요. 네, 그동안에 좀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어디였었죠? 이제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겠다. 현재 국회에 많은 입법들이 계류 중인데 네. 이것들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폭염이 그동안 자연재해가 아니었나? 이거 왜 이랬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요즘쯤만 되면 폭염특보가 자주 내려지잖아요. 네. 경보하고 주의보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점이 일단은 좀 뭘까요? 폭염, 이 자연재해 떠나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 차이는 뭘까를 먼저 전해드리고 가면은 33도와 35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이상. 네. 그다음에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일 때 내려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이게 거의 뭐 9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예. 이제 계속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재난안전법상 언제를 재난으로 분류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 폭염이 자연 재난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냐?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 재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 재난은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강우라든가 뭐 지진, 화산 이런 것까지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법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폭염이 포함되게 된다면 폭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러 번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네, 예. 지금 계류된 것도 한 6건, 7건이 있었었는데 네. 그럼 왜 그동안에 정부는 이 자연재난 또 그러니까 폭염과 겨울에는 혹한이죠. 그걸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었냐면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정부가 대처할 일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가령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드디어 폭염을 안전에 자연재해에 넣는다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제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앞으로 정부가 이제 그리고 국회 법까지 통과되면 갖춰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은 폭염 관련 전에 그러니까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만약에 폭염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응도 해야 되고요. 네. 사후에 현장 조치도 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폭염도 네네.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된다는 점. 근데 아마 입법이 될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 폭염도 정부 관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좀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게 한 5년, 6년 전쯤에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요. 뭐 네모난 게 아니라 접었다 폈다 완전히 구겨지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폴더폰. 우리가 말하는 폴더와 또 다른 의미에서 폴더폰이 이제 미래형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종이장처럼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기를 반으로 접었다 폈다 반복해도 화면 속 영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체들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폴더블 폰 개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가 내년 초 위아래로 접는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10을 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고, 화웨이는 11월 공개를 목표로 8인치 크기의 접히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입니다. 모토로라도 최근 폴더블 폰 디자인 특허를 승인받았는데 쉽게 휘어지며 접은 채 세울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지만 높은 가격은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시장 확대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양부터 새롭게 탈바꿈할 스마트폰이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박수희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김혜연 캐스터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몸이 타들어갈 만큼 더워서 바깥 외출이 두려워지시죠?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은 무려 38도까지 올라서 94년 이후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요즘은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일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역대 가장 높은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났는데 벌써 3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단 덜 하겠지만요. 그래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니까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전까지 말썽입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인천과 강원, 충청 지역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10호 태풍 안필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열을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다수 지역이 열대야 현상을 보였는데요. 강릉은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릉이 32도, 대구 31도, 서울이 3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울산 35도, 광주 36도까지 올라 30도 안팎으로 푹푹 찌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남부 산지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 산지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비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트와 서핑, 낚시 등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관인 워터 사피엔스가 서울 상암 DDMC 2층에 들어섰습니다. 워터 사피엔스에는 세계 낚시 리그 역대 우승자들의 역사관과 대회 영상들도 전시되고요. 교육과 교류의 공간도 제공됩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7월 23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